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외동 한 명의 종갓집에 농사 짓는 시부모님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종갓집 장손이고 매년 설, 추석 이렇게 두 번 1박 2일 시댁에 방문하여 며느리로서 음식은 못하지만 며느리로서의 도리로 전 부치고 식사 설거지하고 제사 지내고 왔습니다. 저는 기독교이고 시부모님도 저한테 억지로 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식사 마치고 설거지하고 나면 시간이 남고 그 시간 동안 저는 할 일 없이 작은 방에서 TV를 보던가 낮잠을 자던가 혼자 산책을 가던가 딸을 데리고 나갑니다. 딸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1박 2일 동안 있는 것도 지루해하고 게임만 하려고 해서 딸만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남편과 부모님은 낮잠도 주무시고 TV도 보시고 청소도 하시지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도 살가운 며느리로 어머니한테 굴면 안 되느냐. 친정에 있을 때랑 표정이 다르다. 뚱하게 있는 표정이 보기 싫다. 거실에 좀 나와서 어머니랑 대화도 좀 하고 그래라 라고 하는데 혹시 어머님이 그런 언질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그건 아닌데 본인이 보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명절 시골집 시댁에서 1박 2일 있는 동안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하려고 애쓰는데 내가 표정 관리까지 하고 광대처럼 어머니 말벗도 해드리고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구는 며느리가 필요하시구나 싶어서 남편한테는 나는 그게 어렵다. 시댁에서 오래 있는 거 힘들고 불편하다고 했더니 제가 바뀔 마음이 없다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더군요. 정작 남편은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한테 제사상 차리지 말자. 본인 엄마 힘들다 만류도 못하고 옆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삼시세끼 잘 먹고 자기 엄마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옆에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아버님 편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찹니다. 이제 저도 며느라기 시절 지나 불편한 시댁에서 마냥 웃고 있기만은 힘든데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연을 보내신 거가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무언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왔었나 보구나 그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유는 그냥 이런 불편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에 뚝 잘라서 이혼을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미 사연자님 마음 안에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굉장히 불평등하고 그리고 내가 감내하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약간 결심 비슷하게 쓰신 입장에서 글을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남편 눈에 봤을 적에는 오히려 그냥 그냥 요만큼 일하고 그냥 방에 가서 자고 있고 TV 보고 있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있는 사연자님처럼 남편 눈에 보이고 사실 이게 남편 눈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만큼 와 있는지는 내 마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해서 행동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보시기에도 불편한데 나도 사실 내 마음이 더 불편하고 차례 다 끝났으면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딸도 지루하다. 그리고 나한테는 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더 머물고 싶으면 당신이 있어라. 근데 나는 더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냥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할 얘기는 이제 따로 해야지 되는 거죠. 명절날 이렇게 1박 2일 하는 건 나는 이제 앞으로는 안 한다. 그 결정은 내가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많이 했다. 하길 참 잘했네.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당신도 좋아하고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번 명절을 다시 또 방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내가 아무리 해봤자 지적질만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계속 할 리는 없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불편한지를 내 마음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을 어쨌든 이혼을 결심할 정도,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불편한지 내 상황을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무슨 이유로 이 12년 동안
동안 내 할 말을 못하고 하느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지, 나는 나를 정말 존중했는지. 사실은 거꾸로 뒤집으면 남편이 내 입장을 좀 더 알아주고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고 내 관점으로 생각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시는 건데, 남편만 해도 어쨌든 내 본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그 질문을 나한테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존중했나? 나는 나를 보살폈나? 내가 만약에 나를 보살피는 거에 대해서 미흡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내 내면에서도 해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몸도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 보기에 남편은 삼시세끼 그래도 밥 다 먹고 어머니 불편한 제사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걸 하면서 나한테는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뭐냐 하면, 나는 내 아버지의 니즈를 맞출 테니까 너는 내 엄마 비율을 맞춰서 두 분이 좀 좋으실 수 있도록 애쓰자, 같이 협조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부인한테 약간 좀 지시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며느라기 시절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보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부모님 중심 사고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부부가 없죠.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어떤 마음 표현이 부인한테 전달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은 정말 아주 대화량이 아주 부족한 부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속마음이라는 거는 대화를 해봤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부의 어떤 속심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못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야, 혼자. 혼자 생각하고, 혼자 불만스럽고, 이게 똑같이 남편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불만스럽고, 궁극적으로 나를 구해내고, 나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건 나예요. 나에 대한 어떤 진솔한 진정성,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솔하고 진지한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 라고 하는 내 선택에 대한 최선에 대한 것을 내가 끝까지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시집에 대한 상황, 또 남편에 대한 어떤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좀 더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